안녕하세요. 5월 18일 가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 그 중에서 정서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과서는 15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과제를 잘 내주었는데 대부분 잘 이해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5개념을 잡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타인의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추리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화장을 하거나 머리 손질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예시를 들었던 것은 선생님이 그렇게 예시를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맥락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내가 꾸민 나의 모습을 나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타인도 나처럼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쁘게 또는 멋있게 또는 뭐 강하게 볼 것이라고 추리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옛날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좀 강해 보이려고 스모키 화장을 한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카리스마 있게 눈화장을 좀 힘을 주고 하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도 나를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해요.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하기보다는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 사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기중심적 사고는 나를 타인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타인을 나에게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조금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개념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으로 넘어와서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어떤가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 오늘은요, 청소년의 마음 알기 수업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기분이 막 좋았다가 갑자기 짜증이 난다거나 별일 아닌데 화를 내고 있다거나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이러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나요? 그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배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청소년의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흔히들 청소년의 마음을 롤러코스터에 많이 비유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화를 버럭 내기도 하는 등의 급격한 감정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예로 이런 일들도 있어요. 엄마와 딸의 대화입니다. 자, 엄마고요. 딸이에요. 자, 먼저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내 사진 어때요? 뚱뚱하게 나왔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통해도 귀엽네. 이렇게. 기분 좋게 대화가 시작되었다가 갑자기 장면이
급변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딸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라며 화를 내죠. 그러자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뭘 사실대로 얘기한 거고 귀엽다고 얘기해 줬잖아. 라는 식으로 당황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 둘의 거리가. 혹시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화를 직접 표현하진 않았더라도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 들어보았나요, 혹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뜻은 개념은 갈등으로 가득 찬 격동의 시기라는 뜻인데요. 청소년기를 이야기할 때 주로 언급되는 대명사이기도 하죠. 한 번쯤 들어봤겠죠?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거의 대부분 이러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누구나 다 겪게 돼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겠죠.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 시기를 겪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 이야기는 추후에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청소년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청소년의 마음 알기로 돌아옵시다. 우리의 마음속이 어지러운 이유는 우리의 뇌 때문인데요. 한번 뇌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청소년의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지적 발달 수업을 하면서 전두엽을 한번 봤어요. 그죠?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이 발달하고 있다. 그 전두엽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랑 이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표현하게만 되면 우리는 기쁨이나 분노, 우울 등 이렇게 단순한 감정들만 표현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두엽이 발달하여서 이성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 능력이 같이 향상되게 되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예를 들어서 부정적 감정이라고 해보죠.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분노나 우울 또는 기쁨으로 그냥 감정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두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변화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요. 즉각적인 감정을 주관하는 바로 이 편도체 때문이에요. 편도체라는 곳은 무슨 일을 하느냐? 감정, 그 중에서도 우울이나 분노나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특화되어 있어요. 편도체도 전두엽처럼 청소년 시기에 더욱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편도체에 대해서 잠깐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편도체는 감정, 내가 느껴지는 감정,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반응하도록 유도해요. 지금 뭔가 화가 났어? 화를 버럭 내게 해준다는 거죠. 우울해, 갑자기 우울해졌어? 우울이 갑자기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근데 이 편도체도 전두엽처럼 청소년 시기에 더욱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해요. 전두엽이랑 편도체의 발달 속도가 달라요. 누가 더 발달 속도가 빠를까요? 누가 더 발달 속도가 빠르기에 나의 마음속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마음,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올까요? 그렇죠. 바로 전두엽, 편도체 중에 편도체의 발달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 변화를 나의 인지 변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화를 버럭 낸다거나 갑자기 막 웃는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상황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편도체는 우리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그런데 전두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멈춰버려요. 오히려 퇴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롤러코스터 같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과제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나는 이런 생활 수칙을 지키겠다.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수업도 잘 들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의 마음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그 외에 청소년의 마음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인 급격한 신체 변화입니다.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막 분비되기 시작한다 했어요. 그래서 몸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내 몸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만큼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그냥 경미한 자극이라도 좀 격하게 반응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또한 그로 인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은 마음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매우 중요한 자아, 자아는 나를 의미해요. 나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나의 주관이라든지 나의 견해, 의견, 나의 취향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성세대들, 특히 부모님과의 마찰이 생기기 굉장히 쉽죠. 또한 이제 진로 문제.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그다음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걱정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업 주제 1, 첫 번째 배움 질문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배움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냥 냅두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편도체 발달과 전두엽 발달 속도 차이를 내가 그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우린 이걸 컨트롤해야 돼요.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이 컨트롤 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나의 감정 변화를 인지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받아들이고요. 우선 이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서운해서 화가 났는지 실망스러워서 화가 났는지 또는 내가 한 행동이 나의 기대에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이 상황이 너무 창피했는지 같이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의 감정, 나의 분노라는 감정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파악한 원인에 맞게 나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죠.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또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해주는 노력도 필요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제가 왜 저렇게 기분이 나쁠까? 라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공감 능력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부모님과 친구들, 선생님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아요. 그러한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그것의 돌파구를 찾는 거죠. 또한 불필요한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능력에 맞는 자신감을 가진다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이 수준인데 내가 바라는 이상향은 저기 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갭의 차이가 크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울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위까지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조금 높은 수준,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부정적 감정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답을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쯤 봤을 만한 이 영화 뭔지 혹시 알아요? 네, 인사이드 아웃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의 편집 영상이에요. 유튜브 채널에서 되게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11세의) 소녀에겐 다소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집과 새로운 환경들. 이 영화는 이런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11세 소녀의 복잡한 감정을 5개의 감정 캐릭터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감정을 의인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심리학적인 사실들을 영화 곳곳에 녹여냄으로써 높은 완성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잘 만든 인사이드 아웃, 한 번만 보고 지나가기에는 아쉽죠. 그래서 심리와 영화 둘 다 되는 드림텔러가, 네, 이거 자주 하죠. 하여튼 저희 채널에서 인사이드 아웃을 제대로 즐기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인사이드 아웃의 4가지 신기한 사실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빙봉이 죽는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e on, Joy, one more time. I got a feeling about this one. 양가 감정은 대립하는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상황이랄까요? I'm sadness. 라일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I'm not actually sure what she does. 영화는 이런 라일리의 심리 상태를 기쁨이가 슬픔이를 무시하거나 슬픔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This is the circle of sadness.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이 꼭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나타나고 가끔은 기쁨과 슬픔 같은 대립되는 감정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요. 결국 기쁨이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픔이를 수용하여 슬픔이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깁니다. 기쁨이가 양가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슬의 색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입니다. 네, 바로 양가 감정을 나타내는 색인 것입니다. 눈치채셨으려나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버럭이는 유독 소심이에게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Anger, can you calm fear down? Thank you. My pleasure. 소심이는 위험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라일리를 얼어붙어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의 감정이 소심한 감정을 제압하고 무언가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영화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소심이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라일리의 심리 변화를 다소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소심이와 버럭이 역시 기쁨이와 슬픔이처럼 대립되는 감정입니다. No, stay happy. 영화의 전개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심이는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본부를 벗어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Emotions can't quit, genius. 사실 기쁨이와 슬픔이가 본부에서 추방당한 것은 사고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역시 라일리의 변화된 심리가 반영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 변화의 이름은 프로이트가 이름 붙인 방어 기제 중 하나인 억제 방어 기제입니다.
억제 방어 기제란 충동이나 갈등이 극심할 때 그 갈등을 의식에서 느끼지 못하게 의식 밖으로 추방해 버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기쁨이가 무의식을 나타내는 쓰레기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역시 라일리의 심리 변화 때문입니다. 억제보다 조금 더 나아간 방어 기제인 억압 방어 기제이고, 이 방어 기제는 갈등을 전의식에서 무의식 차원으로 추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 영화가 참고한 이론의 수준은 대학교 수준 이상이겠죠. 요건 그냥 영화를 보다가 발견한 것 중에 흥미로운 것이라 넣어봤습니다. 라일리의 상상의 나라에 보면 카드가 나오는데, 카드를 자세히 보면 킹 카드에 라일리 아빠의 얼굴이, 퀸 카드에 라일리 엄마의 얼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아빠를 왕, 엄마를 여왕처럼 생각하는 라일리의 태도가 들어간 장면이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신변 잡기적인 내용이고, 지금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빙봉에 관하여 분위기를 바꿔서 다소 진지하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슬픈 장면은 다름 아닌 빙봉의 죽음일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잘 울지 않는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감동을 받으셨겠지만, 빙봉에 대해서 더 알고 이 장면을 다시 보신다면 훨씬 감동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빙봉 역시 다른 설정들처럼 심리학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현상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설정입니다. 그 현상은 상상친구입니다. 2세에서 11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나이대 아이들의 60%는 빙봉과 같은 상상친구를 만들어 상상친구들과 함께 놀곤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는 못하셔도 하나씩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상상친구를 만들어서 노는 이유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빙봉이 불안에 떠는 라일리를 보살펴 준 것이죠. 마침 영화도 이런 설정을 반영하였는지 라일리가 혼자 있을 때 빙봉과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세의 나이인 라일리는 이 상상친구의 빙봉이 지워지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의 나라가 부서지고 있고, 이 로켓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빙봉은 라일리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라일리가 외로워하고 불안해하자 다시 라일리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라일리를 보살폈던 예전처럼 말입니다. The train station is this way. 그러나 쓰레기장에 떨어지고 이렇게 로켓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는 깨닫습니다. 11살이 넘은 라일리의 성장을 위해서 사라져야 할 존재인 자기가 로켓을 타고 있기 때문에 로켓이 쓰레기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라일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라지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라일리를 아이도 청소년도 아닌 11세의 나이로 설정하였고, 기쁨이가 슬픔이를 인정하는 것을 성장으로, Joy. Yes, you can. Riley needs you. 기쁨이가 빙봉과 함께 있는 것을 퇴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Doing. He's part dolphin. They're very smart. 그리고 영화는 퇴행이 아닌 성장을 선택하는 라일리의 심리 변화를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로 가득한 머릿속 세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녀가 성장을 선택했고, 영화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격섬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제어판도 더 크게 만듭니다. 이제 라일리가 아이가 아닌 청소년에 접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Guys, what's puberty? 처음부터 빙봉은 그녀가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 사라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달에 데려다 달라는 그의 말이 그녀가 꼭 꿈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듯합니다. Take her to the moon for me. Okay? 어쩌면 우리들의 상상친구도 빙봉처럼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우리들의 빙봉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주토피아의 삭제... 자,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을 보고 나니 어땠나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우선은 라일리가 아동기에서 청소년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청소년 시기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감정이 세밀해졌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은 라일리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 시기로 성장을 해나가면서 감정이 세밀해질 수밖에 없고요. 세밀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좀 더 다양하고 깊은 여러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질문이었던 부정적 감정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일까요? 분노나 슬픔, 우울 같은 건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죠. 슬픔이나 분노,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내가 또 하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니까요. 감정을 조절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오해하기 쉬운 것이 감정을 조절하라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만 유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해서 조금 더 조화로운, 좀 더 건강한 때가 되어 가자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조건 억누르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슬픈 일이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울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우울에 빠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행동한다면, 또는 내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화내지 말고 내가 무조건 참아야지 라고 그냥 지나간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었을 때, 나에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과제는요. 첫 번째, 분노나 짜증, 우울감,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억누르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드럽게 다루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리뷰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적었는지 선생님이 오픈을 할게요. 네, 물론 익명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자, 뇌가 발달하는 동안에 어떤 유형의 단서와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에서 뇌의 작동 방식이 실제로 달라진다 라고 합니다. 10대의 뇌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뇌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이것을 보는 동안에도,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종류의 자극, 그 다음에 어떠한 자료, 단서들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뜻깊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과제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